운동하면 장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가스참, 변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장 쪽의 증상들이 좋아지는데 배변에 문제가 있거나 장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운동 세 가지를 꼽으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거 why? 이거 하면 된다고요? 네, 완전히 굳어있던 애가 얘네들이 다시 텐션을 받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안에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최겸입니다. 오늘 그 경찰 원장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좀 커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김에 그냥 한번 영상 한번 찍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밥 먹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질문하셨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또 영양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 논란이 되거나 또 요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몰아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리 원장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양아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봐서 너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초대한 을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이고요. 우리가 하린 원장님하고는 비교적 최근 만났는데 정말 오랜 인연처럼 너무 즐겁고 정말 오래된 인연들과 함께 오늘 같이 해서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전영관 교수고요. 우리 최겸 영상 찍은 지가 거의 1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것 같고 또 그 채널 그리고 우리 최겸님을 통해서 많은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풍요로운 지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오늘 인터뷰가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1기 참여자이자 웰케어 컨설팅 운영부 부장 김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영양입니다. 영양이라는 게 중요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각자가 영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한 가지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시스턴시 같아요. 요새 많이 나오는 제로당이라든지 그런 대체당들이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암 수술하고 나서 바리케이트를 쳐놨는데 제로당이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거를 먹는 순간 바리케이트가 싹 사라지고 그 예전에 그 회로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에 있어서 컨시스턴시가 진짜 중요하구나. 지속적으로 해가 되는 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뭐 할 때는 완벽하게 뭔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오래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는 100점 안 맞고 7, 80점으로 그냥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체당 하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건강식품처럼 보이는 가공식품을 좀 조심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게 아이들 가공식품이 마치 이건 아이들에게 좋고 성장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 들어있고 하지만 결국 가장 주성분이 설탕이나 아니면 이 전분이나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고 어렸을 때부터 가공식품에 쉽게 이렇게 노출되고 길들여지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이제 두통 환자, 어린이, 아니면 뇌전증 이렇게 실신, 자율신경 문제 있는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오면은 제가 항상 너 편의점 가지 마. 너 그거 먹지 마. 너 라면 먹고 매워서 실신했어요. 라면을 먹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어머님 라면을 혹시 먹이셨나요? 그러면 네 가끔이요. 그러면 너 이제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피하는 것만 해도 건강을 지키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환자들이 정말 이제 절실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너무 망가졌거나 장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을 다 가지고 있거나 피부가 나빠졌거나 심지어는 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자폐나 또는 설명 안 되는 많은 뇌질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오다 보니까 정말 식단에 하나하나에 그 신경을 되게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옆에 전혀 관심 없는 남편이 같이 앉아 있어요. 또는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데려온 거예요. 왜냐면 좀 어떻게 원장님이 좀 말 좀 잘해줘서 애들이 해 이런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설득이 안 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결국 이제 또 하나가 인플루언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먼저 깨달으신 분이 정말 이거는 즐겁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옆에서 즐거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보더니 이제는 자기도 그 야식 안 하고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왜냐면 제가
이게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더니 이게 조금씩 이것이 중요하다 아시는 분이 훨씬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그게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일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증명을 이제 검사 통해서 하지만 검사하기 전에 왜 응가가 이렇게 그치 나빠? 너의 똥을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사진 딱 7개 띄워놓고 브리스톨 스케일 이 중에 너 어느 거야 하면은 4번이 없어요. 이렇게 이쁜 똥을 보는 애들 생각보다 진짜 없고 제가 장내미생물 검사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 순으로 즉 어릴수록 청소년일수록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나 유해균의 증가나 정말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네, 저는 검사까지 보여주면서 실제 너 반평균이 이건데 너 평균은 이거밖에 안 돼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애들이 조금 눈을 번쩍 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특히 여자아이들 키울 때 주말에 가장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가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밥을 통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애들 말고 다 같이. 남자아이들도 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든 여자든 다 요리를 하고 경험하고 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없었던 경험이 뭐냐면 요리를 해보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요리하는 경험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또 러닝 열풍 불면서 러닝하면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연동 운동이나 배변이 좋아졌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 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장 그림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렇고 다 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미센트리라고 가운데에 이게 쫀득쫀득한 우리 곱창 먹으러 가고 그러면 나오는 그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장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라 그래서 세포 외 매트릭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형질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의 중요성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화된 세포를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에 넣어주면 얘네가 젊은 세포가 돼버려요. 또 거꾸로 젊은 세포를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에 넣어주면 얘는 노화된 세포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이 노화된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안에 유방 세포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유방암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 세포 중심, 세포 이거에만 꽂혀 있었었는데 세포 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근데 그게 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희는 우리 대장암 환자들 사실 운동 연구를 저희가 15년 이상 했고, 그러니까 운동하면 장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암 환자들이 하루에 30번 화장실 가시던 분들이 뭐 하루 3-4번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가스참, 뭐 변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장 쪽의 그런 이 증상들이 좋아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배변을 힘을 줘서 똥을 싸야 되잖아요. 배에 힘을 주려면 복압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하면 화장실 가서 보통 하고 혈압만 올라. 얼굴만 빨개져. 배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에 힘을 줄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에 힘을 주는 운동들을 시켜주거든요. 그게 이제 코어 쪽이라고 하면 복행근 운동이 될 수 있고 골반 저근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척추 기립근하고 횡격막 이쪽에 딱 그 복압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을 시켜주면 화장실을 잘 가서 힘을 잘 줘요. 근데 이 힘을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줄 때 항문은 이완이 돼줘야 돼요. 그래 똥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대장암 환자들과 많은 변비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힘을 줄 때 항문이 같이 힘주고 있어요. 그럼 변이 안 나와요. 그럼 변이 안 나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오래된 숙변들이 가스를 만들고 뭐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어쨌든 스쿼트가 제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스쿼트요? 네, 스쿼트인데도 그냥 일반 스쿼트 말고 완전히 풀로 완전히 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근육이 쭉 이렇게 이완해 가지고 이쪽에 이제 골반 저근이 이제 이완이 돼요. 근육은 골반 저근은 힘을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하게 이게 이완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이완을 시켜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딱 해주면 배에 힘 주는 거는 완전히 힘이 들어가게 되고 항문은 힘이 쫙 빠지는 게 저희 그래프로 딱 보여요. 자, 근데 아까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얘기했잖아요. 네.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가 자극을 받아야 얘네들은 메카니컬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젊어져요. 기계적 자극이요? 기계적 자극. 자, 그러면 장 안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네. 운동하면 복막.
그리고 내가 하지 근육을 쓰기 싫은데 하는데 달릴 때 계속 코어 힘주고 계속 자극이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안에 있는 장기들과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들이 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세포들이 젊어지고 기능이 활성화되고 당연히 장 건강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의 기능도 다 좋아지죠. 그게 이제 운동이 주는 장에 주는 효과 또는 사실 우리 몸의 건강 효과죠. 저희가 가르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8가지 운동들을 시키거든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저 8가지 운동은 어떤 원리이냐면 A, B, C 운동이에요. 그래서 A는 에어로빅, B는 바디 빌딩 또는 바디 스컬프처, 바디 조각하듯이 유산소 근육을- 운동이랑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이면서 또 바디 빌딩, 근육을 만드는 근력 운동인데 그 다음에 C는 코어 운동이에요. 저희는 코어 위주로 운동을 시켜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서킷으로 시켜요. 예. 그게 A, B, C 운동인데 돌리는 거죠, 계속. 예, 예. 이제 그 운동을 하루에 2번씩, 3번씩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가 보통 3주 정도면 잃었던 기능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세가 교정이 되어지고 어깨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요통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환자들의 변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운동에서 이런 거예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데 그냥 난 변화 좋아졌네? 라고 인지하고 그 원인을 모르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거 운동해서 이런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쯤 되면 이런 증상이 좋아질 거고요. 다음 주 되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운동이랑 연계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운동하지 말래도 운동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배변이 안 좋아졌네? 나 이 운동 시작해야겠네? 예.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죠. 그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영 교수님께서 그 배변에 문제가 있거나 장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운동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게 있나요? 1번은 저희가 스쿼트고요. 2번째는 사실 복행군 운동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눕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그냥 보통 올리고 누우면 허리 밑에 손이 들어가요. 네, 거의 허리. 요게 사실 누구나 이게 롤더시스라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척추 휘어져 있거든요. 그럼 손을 넣어요. 보통 자기 손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배우자나 또는 친구의 손을 넣어보라 그래요. 그럼 손이 들어와요. 그럼 그 손을 느끼겠죠? 그 손을 눌러. 그러면 이제 배에 힘을 주게 돼요. 네. 네, 배에 힘을 주게 되면 그게 저절로 복행근 운동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보통 요통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많이 오시면 저희가 허리 밑에 손 넣고 제 손 눌러보세요. 못 눌러요. 네, 아예 누르는 힘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그냥 몇 번만 하고 이렇게 요령만 가르쳐도 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가 깨닫기 시작해요. 네. 그 다음부터 갑자기 힘이 세지기 시작해요. 신경하고 근육하고 연결 자체가 상당히 약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써본 적이 없어서. 뇌에서 그 운동신경까지 연결이 그렇죠.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게 생기자마자 바로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는데 뭐 한 2, 3일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되기 시작하자마자 요통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통이라는 게 꼭 디스크가 터져서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척추 주변에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이 굳어 있으면 굳으면서 신경을 잡고 굳으면 그냥 계속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던 거를 처음으로 펴본 거야. 그러면서 뭉쳤던 게 펴지기 시작하고 아까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세포의 환경이 완전히 굳어있던 애가 얘네들이 다시 텐션을 받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안에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통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궁금했어요. 아니 이거 3일 정도 요거 운동한다고 새로운 근육이 생겨서 갑자기 허리가 튼튼해진 게 아닐 텐데 왜 통증이 사라지지? 근데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요통이 괜찮아지. 만약에 3번째를 한다면 Y 스트레칭이라고 Y요? 예, Y 스트레칭이라고 저희가 만든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Y예요, Y. 이거 한번 다 해볼까요, Y? 네, 이거 Y. 이거 하면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앉아서 한다면 thumbs up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를 쭉 요렇게. 올려서 쭉 최대한 의자를 제끼면서, 예, 해서 쭉 피게 되면 좋아요. 네,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복직근. 복직근이 저절로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복직근은 사실은 이 골반에 붙어 있고 갈비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펴, 뭐 허리 펴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가지 운동을 한다면 첫 번째는 스쿼트를 제대로 된 자세로, 네. 그리고 2번째는 복압을 키울 수 있는 복행근 운동, 그리고 3번째는 전체 자세를 앞쪽을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 네. 이 3가지만 열심히 해도 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 러닝 정도 추가하시면 또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네. BDNF. BDNF는 또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BDNF가 존투 러닝을 할 때, 패스팅 할 때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단식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네. 제 환자들한테 편안한 환경에서 뇌를 절대 자라나지 않는다. 서바이벌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뇌를 자라나게 하고 싶으면 힘들어야 된다. 숨이 차고 땀이 나지 않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단호하세요. 단호하게 운동이요? 네, 좀 해요. 그래서 막 걷는 거 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숨이 차고 반드시 땀이 나는 운동을 하루에 40분씩 주 5회씩 하십시오. 주 5회요? 네.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주 5회 했는데 매일 하러 가시더라고요. 어쩌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주 5회. 두 분 우리과 명예 교수를 모셔야겠어. 저는 식단, 네. 수면은 되는데 아직 운동 숙제가 살짝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할까 말까. 50%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주 5회가 아니라 주 2, 3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특히 노화가 되신 분들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뇌가 인지가 떨어지는 속도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근육이 우리 뇌 영양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 양도 너무 중요하고 이 근육을 써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쓸 때마다 뇌 영양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안 하고 뇌 영양제를 먹는 것만 생각해요. 영양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거는 다 이거는 내 몸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 몸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가장 필요한 영양제는 가장 좋은 영양 물질은 내 근육이 만들어 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근육이 우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가 탄수화물 얼마나 먹었냐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와 얼마나 지금 잘 쓰이고 있느냐도 엄청 중요한 변수란 말이죠. 그럼요.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하루 종일 아침 일찍 근무 시작해서 밤에 이제 거의 녹초가 돼서 집에 가니까 현실적으로 운동을 못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제 저같이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올해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 컨텐츠를 좀 찍고 한인 원장님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을 팁을 좀 드리면은 첫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의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정말 중요성을 알아야 시간을 두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저희 같이 사무직 하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한테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서서 진료를 해요. 처음 뵙는 분들은 공손하게 앉아서 진료하다가 익숙한 분들이면 또 제가 결과 설명을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모니터가 엄청 크니까 설명할 때 환자분이 그쪽 볼 때 저는 싹 서요. 그러니까 제 무빙 데스크 한 몇만 원 안 되는 그 조그만 데스크가 있어서 쭉 쓰면서 하루 종일 거의 서 있는 이제 때가 많거든요. 또는 이제 점심 때 밖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는 끝나고 나면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점심을 매우 간단하게 먹고 점심 때 이 근처를 돌아요. 마침 저희는 여기 숲이 이제 옆에 있어서 딱 돌면은 한 2.5km나 한 3km 정도가 돼요. 근데 적당하게 또 언덕도 있고 해서 점심 때 이거 한번 돌고 오느냐 안 돌고 오느냐는 저한테는 오후 집중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하니까 내가 좋고 내가 좋으니까 나의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환자를 끝까지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시간을 확보해서 30분 뛰고 온다면 충분히 여기 계시는 모든 직장들이 근처에 숲이 없어도 하다못해 계단이라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좀 루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혈당 건강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관련해서 또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이제 대부분 요즘 아마 이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CGM 염소혈당 측정계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리브레이를 포함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는 것들을 아마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해봤는데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많고 안 해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예전에 혈당 측정하면 손끝으로 이렇게 피를 뽑아서 당뇨 환자들만 사실 하는 건데 요즘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10일 정도나 14일 정도 더 길게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 혈당을 스마트폰이나 이 와치 통해서
혈당 임계점이 넘었다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기도 하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실로 오면 그분의 12일 또는 14일 기록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 도입을 제가 한 1년 전 정도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많은 검사하잖아요. 장내미세물 검사도 하고 했는데 환자들 중에 이구동성으로 이 경험이 제일 놀라웠던 거예요. 자기가, 진짜요? 예, 이 연쇄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더니 알람이 뜨고 설마 이 음식이 올라갔나 하는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들 저는 먹어보라 하거든요. 그것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건강하다고 느꼈던 것들도 혈당이 쭉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는 음식 통해서 혈당 안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요. 이게 당뇨의 중요한 기전이 스트레스인 것도 알게 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너무 자주 저혈당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경우를 뒤늦게 너무 이 사람의 저혈당이라는 게 결국은 인슐린의 과도한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슐린 저항성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저혈당으로 숙면을 못 취하거나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도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혈당 측정계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나를 알아차림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 그 12월에 행사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혈당 측정기를 무료로 이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되는 이제 거예요? 사연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6월달 정도에 제가 이제 지금도 제 달력에는 유시리스라고 써 있거든요. 저희들이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강연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딱 정한 날짜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올리비아 교수님, 그분이 교수님이지만 사실은 라이프 코칭 하시는 분이라서 28일 동안 코칭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강의로 우리가 끝낼 건 아니고 강의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서 코칭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다 같이 집단 코칭을 계획 세우다가 근데 가장 강력한 동기가 제가 나를 알아차리는 가장 첫 출발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붙이기로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비용도 들고 어떻게 보면 번거롭지만 아마 500명이 다 같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서로 간에 그런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강력한 어떤 첫 출발. 식단뿐만 아니에요. 운동하면 혈당 떨어지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프리 챌린지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한 28일 동안 한 15명이 지금 저희가 같이 혈당 측정기 붙이고 계속 매일의 그 루틴을 정리하면서 공유하면서 했더니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이 있는데 다 같이 생각보다 이런 음식이 운동이 또는 잠을 잘 잤더니 이런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았더니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그 혈당 하나 스토리만 가지고도 너무 많은 지금 풍성한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 모든 걸 한번 좀 공유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행사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마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좌석이 지금도 있나요?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한 분씩 하시다가 점점 그 가족분들 같이 등록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어떤 회사의 대표분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직원들을 한꺼번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좌석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영상에서 소개한 적 없으니까 네네. 혹시나 지금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취지가 이제 정말 제목 정할 때부터 정말 진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 가족을 살리는 웰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웰니스 그러면은 되게 요가하고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데 가서 산책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정말 절실하거든요. 근데 다시 28일 뒤에 삶이 그대로기 때문에 즉 루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매번 진료실에서 환희와 아니면 환자들이 좋을 때는 근데 다시 나빠지는 절망을 매번 겪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이게 정말 기전을 넘어서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저는 4가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4가지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식단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운동, 수면의 진심 삶이 너무 없어요.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다 지켜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 루틴 매일매일 감사한 거 3가지만 저는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바뀐다고 보는데 이 루틴을 한번 좀 다 같이 왜냐면 생각보다 이 4가지를 골고루 지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행사 때쯤이면 그 앱이 어느 정도 나와서 매일의 그 자신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주기도 하고 항상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가 느끼고야 되니까 남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좀 못하고 있는지를 자극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영상이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모인 김에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능학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 검진들인데 이 검진들이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환자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오셨을 때 이 검사는 하는 게 꼭 좋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증상이나 진단의 절실함에 따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을 평가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브리스톨 스케일하고 또 가스가 차는지 음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두 가지는 이제 비용 없이도, 그러니까 대변을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장이 안 좋다는 거, 객관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러나 정말 인생 경험 중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매우 과학적이고 다른 검진을 대장 내시경하는 비용 정도로 해볼 수 있는 검사 중에는 저는 대장 내시경 하려는 목적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견 못하는 좀 더 장내 생태계를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은 언젠가 해보면 절실한 사람 중심으로 너무 장이 안 좋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의 이하의 그 장내 미생물 검사는 어떤 행동 변화까지도 저는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그거 외에는 또 어떤 검사 많이 하세요? 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검사는 수소호흡기 검사. 수소 호흡기요? 네, 호흡기. 수소호흡기. 아 수소 호흡기 검사. 네. 이거 예전에 또 메탄. 핫했던 건데. 네, 근데 되게 간단한 검사거든요. 네. 간단한 검사고 그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수소 가스가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이 생성되는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이 가스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벌써 만들어지네? 라는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락툴로스나 이런 거 먹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입을 부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이렇게 방구 뿡뿡하는, 가스 뿡뿡하는 장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거를 유기산 검사보다는 훨씬 장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그날 바로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제가 직접 해봤고 그리고 그거 직접 해보고 바로 장치료 들어가고 선생님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장이 다시 안 좋아졌네? 그러면 식단은 당연히 하지만 아니면 그런 상부 위장관에서 나쁜 균을 잘 억제하는 유산균 코코넛 요거트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코코넛 요거트로 거기에 이제 유산균 필요한 것도 넣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대장보다 원래 소장에는 그렇게 균이 많이 서식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쁜 균들이 거기에서 이제 진을 쳐서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잘 재울 수 있는 특정 유산균들을 내가 키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유보다는 이제 코코넛 크림으로 해서 그렇게 애들한테나 이제 산모나 항생제나 그런 약 치료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직접 만들어서 하세요라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공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요거트가 사실 이제 장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일반 우유 자체가 옛날에 먹던 그 우유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A1, A2 단백질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당 문제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로우 밀크, 그러니까 생우유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다 살균, 멸균을 처리해서 파스테르화 해가지고 그 균들이 다 죽어있는 활성 물질이 다 없는 우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의 우유만큼의 효과가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득이 되는 것보다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그 갭스에서도 사실 저자가 말하기도 하는데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반 우유들을 좀 끊어봐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뭐 카제인 단백질의 어떤 염증 이슈나 장을 공격하고 장벽을 허무는 이슈들, 또는 뇌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코코넛 밀크로 유산균 넣어서 배 앞에서 배양해서 유산균 폭발시켜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돌려서 먹는 게 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돈 받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장이 나쁘다는 게 한 3가지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통틀어 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장내 미생물이 특히 이제 유해균이 굉장히 과증식되어서 아까 수소호흡기 검사나 저희가 검사하는 거에서 주로 유해균이 많아서 그 유해균이 가스를 많이 만들어서 소화가 안 좋고 배가 늘 복통인 이런 계열이 하나 있고, 또는 이제 또 하나 개념으로는
좀 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특히 청소년일수록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건 식단이 이제 여러 개 풍성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다양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비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어떤 사람은 또 복통을 일으키는 다양성 문제 관점에서 있고 세 번째는 좀 더 기능약 환자들인데 점막이 원래 타이트하게 있어야 되는데 점막이 이제 느슨하게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새는장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인데 요거는 장 증상보다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자가 면역이 나빠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게 미주신경을 또 타고 이제 뇌까지 가는 그야말로 장에서 면역이 망가졌다는 개념으로는 많은 환자들이 일단은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헛배가 부르고 복통이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나쁜 균을 저희는 제균 하는 이제 의사들이 있으니까 제균만 가지고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가스가 안 차게 되려면 그 박테리아가 이제 내 몸속에서 음식을 발효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데 포드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셔서 고포드맵과 저포드맵을 검색하시면 고포드맵 식단만 피해도 가스는 많이 해결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마늘, 양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너무 야채 중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양배추라든지 또는 브로콜리 같은 좋은 것도 들어있고 아까 우유 중에서 대부분 또는 커피도 고포도맵이고 그러니까 흔히 경험적으로 알지만 자기가 모르고 먹고 있었던 것 중에 고포도맵이 꽤 많기 때문에 장내 미세물의 과증식에 의한 가스참의 문제는 식단 중에 이제 저포도맵을 또는 고포도맵 피하기 나한테 안 맞는 음식 피하기도 하나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갭스 책의 저자도 네. 이런 장 치료가 엄청 필요할 때나 장벽이 너무 망가져 있을 때는 당내 미생물들이 이렇게 발효를 하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소화가 쉽고 그러면서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결합 조직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게들로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뭐 고기만 먹고 이렇게 채소를 안 먹자가 결국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벽을 회복해서 결국에는 이제 장이 정상적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잘 소화하고 거기서 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을 만드는 걸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장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단도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연구에서 보면 그 좋은 식단이지만 그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은 결국 내가 내 유전자와 내 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그냥 배달 음식이고 그리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이 거의 생태계를 망가뜨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공식품에 가장 익숙한 연령대가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 그 그룹이기 때문에 또는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요리 안 해 먹고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결국 장이 나빠지고 다시 면역 문제가 생기고. 다양성이 중요한 게 지금 유해균으로 알려진 것들이 진짜 유해균인지 또 몰라요. 얘가 언제 다시 유해균이 될지 모르고 이 유해균이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연구가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밸런스.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생태계를 다양하게 유지하는 게 분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서로 분리하면 저도 그래서 옛날에 그냥 나쁜 균, 좋은 균 개념은 너무 프리미티브한 개념이고 오히려 이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사하라 사막 위에 사는 게 좋냐 아니면은 맹수들이 많은 세렝게티가 낫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없는 그 사막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더 필요한 거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지만 다양한 생태계가 더 중요해서 생태계를 복구해야 된다.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럼 이 장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럼요. 우리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네. 이 장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모두가 경험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 질환은 훨씬 더 이제 심하지만 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들에게서 언제 제일 나타나는지 알아요? 시즌적으로 봤을 때 수능 전에. 수능 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전 안 좋아졌다가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신경세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에서 이 코티졸이 염증을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게 되어지는데 동시에 옥시토신을 같이 했더니 문제가 없어져요. 역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수면 끝난 다음에 애들이 뭐해? 친구들 만나서 놀잖아. 근데 물론 수면도 안 좋고 술도 먹고 하지만 친구들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뭐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이 진짜 아까 뭐 고포드메 저포드메 이거 물론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는 거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까 혼자 사시는 분은 안 좋다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교에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네.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땡 하면은 모두가 다 화장실로 갔다고. 네. 근데 다 푸세식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이제 그때 화장실에 휴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휴지 없죠. 휴지가 어디 있어요? 아 거짓말 자꾸. 신문 어떤 애들 갑자기 선생님 하면서 자기 노트북 들고 나간다니까. 그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아빠 세대인데 이거. 자 그러면 닦았어. 닦았으면 손에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 그러면 이제 문고리를 잡았겠죠. 쉐어. 네, 그리고 나서 화장실 비누가 어디 있어? 비누 없었다고. 비누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일부 애들이 종이 비누를 꺼내가지고 쓰는 애들이 있었지. 비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막 그냥 딱 물로 닦고 물로 닦으면 다행이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교실로 가요. 그럼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도시락 까먹고 있다고. 뺏어 먹어야지. 서로 침튀겨 와서 뺏어 먹죠. 아니 이게 손으로 뺏어 먹지. 국내 다양성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손으로 뺏어 먹잖아. 그래서 손에 뺏어 손에 묻잖아. 그럼 어떻게 해? 또 빨아 먹잖아. 전교생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공유되면서 다양성이 보장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알러지 이런 게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이번에 번역한 책에도 그 엘리사 송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Live dirty, eat clean. 떨어진 거 먹어라. 떨어진 거 그래. 먹고 너무 깨끗하게 다 지우지 말고 다양성을 위해서.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면역력만 좋았다면 어느 그쵸, 정도 그쵸. 바이러스가 오는 거는 사실 바이러스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장이 더 나빠진 사람들이 코로나 때 지나치게 살균하고 특히 엄마들이 아이 키울 때 너무 강박적으로 위생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장이 더 안 좋은 아이들 많아졌어요. 당연하죠. 네, 지나친 위생이 우리 장 건강을 망가뜨리고 그게 사실은 그런 정신 질환 쪽으로 또는 그런 건강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삶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그게 내 몸의 증상들을 개선한다는 거를 알고 연계시키는 게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정보를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걸 알아가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이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뭐 누가 뭐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예 안 먹게 되고 이 수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어떻게 자는 게 왜 나에게 중요한지 그게 왜 뇌를 깨우고 내 왜 인슐린 저항성을 바꾸고 그게 내 몸 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나니까 수면이 저절로 생활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앞에 있는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우리 뇌 구조를 바꾸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뇌 구조가 바로 바뀌고 신경 바로 바뀌고 그것을 이어서 혼자 하면 어려운데 함께 이거를 끌고 가면서 같이 특히 이번에 사실 저는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석 혈당기 주고 그 정도 강의를 드리고 그 강의 대관료도 안 나는 비용으로 사실은 지금 거의 기부 수준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 자체 그리고 한 달을 같이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게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하려고 하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애 또는 자기 부모님 나는 이제 설득력이 힘들어. 나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야 집안에. 근데 여기 데려오면은 정말 그 500명의 힘 일종의 서로 간의 이제 아우라라고 하죠. 서로의 공명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진짜 어렵고 정말 질병 암이 걸려야 좀 바뀌는 사람들이 있거나 절실한 사람들인데 저는 절실해지기 전에 자기가 망가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언밸런스 지식을 공유하지 않게 좀 같이 오면
첫 출발 아마 2026년을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저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오프라인 강의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하루 강연 동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영양에 대한 핵심들 그리고 이제 실전 가이드를 다 드려요. 근데 사실 그 강의 자체의 진짜 큰 효용은 현장에 와서 그 분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압도당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나 화면으로 보던 어떤 정보가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에는 무언가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일상에서 나는 혼자서 그냥 뭔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는 내 가족들도 뭔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지를 받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오프라인 강의의 효용의 절반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에서 얻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되거나 뭔가 이렇게 굳이 가까워지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존재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또는 옥시토신 같은 것들이 꽤 진짜 큰 힘이었고 그걸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가 성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그런 강연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연하시는 거에서 또 그런 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한번 기대해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도 제가 강연에서 보면 그 배우자나 연인과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그럼요. 좀 쉽게 바꿔요. 그리고 사실 진짜 힘들고 좀 외롭고 진짜 좀 지치신 분들이 그 가족 특히 남편분과 이게 서로 소통조차 안 될 때 존중 못 받을 때 진짜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더 강연에 오셔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오시라. 저희가 바꿔드리겠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인사이트는 네. 남편분은 억지로 데려오지 마시고 그냥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잘하고 있고 맞아요. 건강해지고 살 빠지고 즐겁고 활기 넘치면 남편한테 더 잘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때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는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그냥 잘하고 계시면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진짜 때가 됐을 때 그게 딱 들리고 다가온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인스타임. 네. 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내용도 있으시면 또 경찰 원장님 웰케어 채널이나 또 예성님도 요즘에 인스타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프로필만 바꾼 상태고 아. 제가 그리고 요즘에 하리 원장님 그 인스타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광 교수님 운동이 이긴다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도 몰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 오시는 그 암 환자분들이 운동 치료할 때 이거 많이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에 12월 강연 때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연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날 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에너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오늘 그냥 좀 충동적으로 찍은 거긴 한데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에 만나요.